16번 문제입니다. 김땡땡의 유언장을 보고 김땡땡의 유산을 각 가족들한테 나눠줬을 때 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유언장을 읽으면서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고 마지막에 비례배분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김땡땡은 가족관계가 이렇게 있대. 배우자는 아내 또는 남편을 말하는 거야.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총 4명의 가족이라는 거지.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상속 내용 봅시다. 나의 유산 전체, 유산 전체는 문제에서 15억이라고 했어. 나의 유산 전체의 3분의 1을, 와우, 대단한 사람이지. 사회에 환원한다. 환원은 사회에 돌려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일단 사회에 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내 유산 15억에 몇 분의 몇? 이것의 3분의 1이니까 15억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지. 계산하면 5억이 되겠네요. 와우, 5억을 사회에다 줘버린 거야. 그리고 남은 유산,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유산은 몇 억입니까? 15억에서 5억을 뺀 10억만큼 남아있지. 이 10억의 30%를 배우자한테 주겠대. 10억에 30%? 이런 거 많이 했지. 10억에 30% 이거 어떻게 합니까? 30%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0이지. 10억에 100분의 30. 약분되잖아. 그럼 얼마? 10억에 10분의 3.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억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지. 얘 계산을 해주면은 약분해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3억이 되겠네. 배우자한테 3억을 준 거야. 그리고 이제 배우자 상속 후 남은 유산. 그럼 얼마입니까? 그 사회에 환원하고 10억이 남았어. 거기에서 배우자한테 3억을 줬어. 그럼 얼마 남아? 7억이 남지. 이렇게. 이 7억을 아들과 딸에게 0.3대 6분의 1로 나눠서 상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비례배분 해주는 거네. 아들과 딸이 7억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데 0.3, 6분의 1 어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먼저 만들어 보자. 0.3대 6분의 1 이쪽 여백에다 할게. 0.3은 소수, 6분의 1은 분수인데 이렇게 분수와 소수가 나와 있을 때 선생님은 대부분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워. 얼마? 10분의 3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며칠 곱하면 100이 되지? 며칠 곱하면 10이 되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야 그냥 소수를 뭘로 고친다? 분수로 고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고쳐보면 0.3은 10분의 3 그리고 6분의 1은 이렇게 되겠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려면 분모에 무슨 공배수 곱해준다?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된다. 10과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지. 전항과 후항에 각각 30을 곱해주면은 여기는 9가 될 테고 여기는 5가 됩니다. 7억을 몇 대 몇으로 비례배분해주면 돼? 9대 5로 비례배분해주면 되겠구나. 7억을 아들과 딸에게 9대 5로 비례배분해. 근데 우리는 딸이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궁금해. 자, 아들, 딸 몇 대 몇이었어? 9대 5였지? 그러면 딸은 전체에 몇 분의 몇 갖고 있는 거야? 9개, 5개, 총 몇 개 덩어리? 14개 덩어리. 그 중에서 딸은 5개 갖고 있지. 뭐의 14분의 5라는 거야? 7억의 14분의 5라는 거야. 따라서 7억 곱하기 14분의 5 하면은 되겠네. 자, 계산 한번 해볼까? 7억에다가 14분의 5를 곱해 7로 약분하면 1, 7로 약분하면 2, 계산하면 2분의 5억이 되겠네. 이거 대분수로 고쳐주면 2와 2분의 1억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2.5억 이렇게 소수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지.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취향껏 바꾸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튤립은 꽃밭 전체의 4분의 1만큼 심어져 있고 장미는 튤립을 심고 난 나머지 이런 표현 진짜 너무 지겹다. 너무 많이 했어. 자, 튤립을 심고 남은 나머지 그게 얼마야? 꽃밭 전체 4분의 3이지? 4분의 3에 8분의 9만큼 심어져 있습니다. 9분의 8. 튤립과 장미를 더한 넓이가 165제곱미터일 때 어떤 꽃을 심은 부분이 얼마만큼 더 넓은지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비슷하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 수 있냐면 튤립 대 장미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둘의 합이 이거네? 그러면 튤립 얼마? 장미 얼마? 어떻게 하면 돼? 165를 네모 대 세모로 비례 배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튤립 대 장미가 몇 대 몇인지부터 구해보자. 튤립은 일단 4분의 1. 그리고 장미는 튤립 심고 남은 나머지 얼마? 4분의 3이지. 나머지 4분의 3에 9분의 8만큼 심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4분의 3에다가 9분의 8 곱하면 되겠네.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하면 얼마? 3분의 2. 따라서 장미는 전체에 몇 분의 몇? 전체에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튤립 대 장미는 몇 분의 몇 대 몇 분의 몇입니까? 튤립 대 장미는 튤립은 4분의 1, 장미는 3분의 2. 얘 분수네. 다루기가 불편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전항과 후항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12 곱해주고 여기에도 12 곱해주면 3대 8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까? 튤립과 장미가 165의 합이, 근데 이거를 3대 8로 뭐 해주면 돼? 비례 배분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튤립 얼마, 장미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보자.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 튤립과 장미가 일단 3대 8이지? 둘의 합은 165야. 그러면 튤립은 몇 분의 몇?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3개, 8개. 그럼 총 몇 개로 나눈 거야? 18개. 그 중에서 몇 개? 3개. 그럼 튤립은 전체의 11분의 3이야. 전체가 얼만데? 전체는 튤립과 장미를 더한 얘. 따라서 튤립은 165에 11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장미는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여기 셋, 여기 8. 그러면 3과 8을 더한 11개. 그 중에서 장미는 8개. 따라서 몇 분의 8? 11분의 8만큼을 차지하네. 뭐의 11분의 8? 165에 11분의 8만큼을 차지한다는 거야. 이걸 이제 각각 곱하기로 계산을 해주면 튤립은 45, 장미는 120 해가지고 장미가 튤립보다 120에서 45 뺀 75만큼 더 많다, 더 넓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튤립과 장미를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둘의 뭐만 궁금해? 차이만 궁금하잖아. 따라서 차이에 집중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튤립 대 장미가 3대 8이지. 그럼 튤립은 몇 분의 몇? 11분의 3. 장미는 몇 분의 몇? 11분의 8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장미는 튤립보다 몇 분의 몇만큼 더 많습니까? 11분의 5만큼 더 넓다는 거야. 뭐의 11분의 5만큼? 전체의 11분의 5만큼. 근데 그 전체가 얼마? 장미와 튤립의 합인 165가 전체잖아. 따라서 장미는 튤립보다 165에 11분의 5만큼 더 넓구나. 이렇게 차이에 집중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165 곱하기 11분의 5가 되고 75가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18번 문제입니다. 어떤 학용품의 가격이 민선이가 갖고 있는 돈의 3분의 1과 같고 주연이가 갖고 있는 돈의 5분의 1과 같대. 그리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차이가 600원이라고 할 때 이 학용품의 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학용품이 똑같은 학용품이니까 민선이 돈의 3분의 1과 주연이 돈의 5분의 2가 같다는 거겠지? 이거 비슷한 거 우리 몇 번 해봤잖아. 민선이가 갖고 있는 돈의 3분의 1, 이걸 민선이 돈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이거랑 주연이가 갖고 있는 돈의 5분의 1은 주연이 돈 곱하기 5분의 2겠지?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민선 대 주연이가 갖고 있는 돈이 몇 분의 몇 대 몇 분의 몇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이거 선생님이 몇 번 설명해 줬지 앞에서. 민선이 돈 대 주연이 돈을 네모 대 세모라고 해보면 비례식의 성질, 무슨 항의 곱과 무슨 항의 곱이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민선이하고 3분의 1이 지금 곱해졌거든? 그럼 3분의 1은 여기일까 여기일까? 민선이랑 곱하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따라서 세모 자리가 3분의 1. 그리고 주연이랑 곱해지는 게 5분의 2지. 여기 내항의 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선이가 갖고 있는 돈 대 주연이가 갖고 있는 돈이 5분의 2 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문제를 진행하면 불편하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자. 5분의 2 대 3분의 1.
분모의 최소공 배수인 15를 전항후항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6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민선이 대 주연이는 6대 5만큼의 비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 근데 이제 돈의 차이가 600원이야. 600원. 이런 거 아까 했었어. 비슷한 거 했어. 지금 맨 처음에 차이 얼마? 맨 처음에 차이가 1이지? 근데 우리는 차이를 몇으로 만들어줘야 돼? 60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1이 몇 개 있으면 됩니까? 600개 있으면 되겠네. 아, 따라서 전항에다가도 600 곱해주고 후항에다가도 600 곱해주면 둘이 갖고 있는 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이 과정은 선생님이 앞에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번에 생략할게. 따라서 전항 후항에다가 각각 600을 곱해주면은 3600대 3000이 나올 겁니다. 민선이는 3600원, 주연이는 3000원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학용품의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민선이를 기준으로 구하든 주연이를 기준으로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학용품 구해보자. 학용품의 가격은 아까 민선이가 갖고 있는 돈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민선이가 갖고 있는 돈 36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1200원. 선생님 저는 주연이로 할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 주연이가 갖고 있는 돈 3000원에 5분의 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1200원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톱니바퀴 가가 28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나는 42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톱니바퀴 가의 톱니가 21개일 때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의 톱니가 몇 개 더 많은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가르쳐 줄 건데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10번 문제가 톱니바퀴 문제였는데 10번 문제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 두 가지 방법 다. 먼저 톱니 회전수의 비와 톱니수의 비를 바로 알 수 있거든.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어. 10번 문제 풀이에서 선생님이 이걸 알려줬거든. 톱니수의 비가 별표 대 세모라면 회전수의 비는 두 개 크로스 바꿔가지고 세모 대 별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가 지금 이거라고 했거든. 회전수의 비가 이거. 그러면 톱니수의 비는 두 개 바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면 10번 문제 풀이를 참고하면 돼. 그래서 회전수의 비가 28대 42라면 톱니수의 비는 42대 28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의 톱니의 개수 21개라고 알려줬어. 이것도 비례식 세우면 되겠네. 지금 톱니수의 비를 알고 있어. 어떤 거에 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톱니의 회전수, 수나 량이 궁금합니다. 비를 알고 수나 량을 알면 간단한 비례식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지. 가와 나의 톱니수의 비가 이거였어. 여기가 가, 여기가 나. 그러면 톱니수의 비가 이건데 실제 톱니수 가는 21개야. 나는 몇 개인지 몰라. 그럼 네모.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의 비, 나의 비, 그리고 가의 숫자, 나의 숫자 이렇게 맞춰서 비례식 세워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줘도 괜찮지만 비의 성질 이용해도 이건 쉽게 보이네. 42에서 어떻게 하면 21이 됩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비율이 같게 해주려면 후항인 28도 2로 나눠주면 네모가 나오겠네. 해서 네모는 14, 14개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따라서 가의 톱니가 7개가 더 많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1개, 14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톱니가 움직인 횟수에 주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톱니바퀴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조금 더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가 28바퀴 도는 동안 나는 42바퀴 돌았어. 그치? 근데 가의 톱니가 21개야.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은 가에다가만 칠했어. 가의 회전수 28바퀴, 가의 톱니수 21개. 자, 이거에 집중해 보면 톱니가 총 몇 번 딸깍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의 톱니수가 지금 21개잖아. 그럼 한 바퀴 돌 때 톱니 몇 번 움직여? 21번 움직이잖아. 근데 28바퀴 돌았으니까 톱니는 한 바퀴 돌 때 21번, 근데 28바퀴 돌았어. 그러면 28과 21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톱니가 움직인 총 횟수야.
이게 588번이 나오거든, 계산하면. 그렇다는 건 가랑 나가 맞물려서 돌고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톱니가 588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톱니가 588번 움직일 동안 42바퀴 돌았다 했거든, 여기 위에. 그럼 나의 톱니 수는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두면 나의 톱니가 움직인 횟수는 42바퀴에다가 톱니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그게 톱니가 움직인 총 횟수가 나오겠지. 그게 588이라는 거야. 네모 어떻게 구하면 돼? 588을 42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하면 1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588 순진하게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봐봐. 밑에 이거 말로 다 써놨는데 가가 움직인 톱니의 수, 가는 28바퀴 돌았고 톱니가 21개 있대. 이것은 나는 몇 바퀴 돌았다 했어? 42바퀴 돌았고 톱니의 개수 몇 개인지 몰라.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값을 42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21로 나누면 1, 21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14 해가지고 네모는 14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두 사각형이 보이지, 그치? 이때 가운데에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가 넓이의 9분의 4이고 나 넓이의 25%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이것 보고 뭐 할 수 있어? 가 대 나가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가와 나 넓이 합이 75래. 그럼 또 이거 뭐 해주는 거야? 75를 몇 대 몇으로 비례배분해주면 가 얼마, 나 얼마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넓이의 차이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자. 가 넓이의 9분의 4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것은 나의 25%도 되니까 나 곱하기 100분의 25. 근데 100분의 25 약분하면 몇 분의 몇? 4분의 1. 이 정도는 이제 흔하게 나오는 비니까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고 가 대 나가 몇 대 몇이라는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했어? 가랑 곱해진 게 9분의 4네. 이거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가랑 곱해지는 거 뒤쪽에 있지? 얘가 9분의 4. 그리고 나랑 곱해지는 거 4분의 1. 나랑은 세모가 곱해지지.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가 대 나는 4분의 1 대 9분의 4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여기 선생님이 방금까지 한 게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루기가 힘드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모인 4와 9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됩니다. 4와 9의 최소 공배수는 36이고 전항과 후항의 36을 각각 곱하면 9 대 16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가와 나의 봐봐. 가 대 나가 9 대 16이야. 근데 이 둘의 넓이 합이 75야. 그러면 가와 나는 어떻게 구합니까? 75를 9 대 1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비례배분. 비례배분 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겠네. 자, 비례배분 합시다. 가는 얼마만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를 9, 하나를 16개 덩어리로 나눴으면 전체는 몇 덩어리야? 29덩어리로 나눠져 있지. 그 중에서 가는 9덩어리니까 가는 전체의 25분의 9입니다. 근데 전체가 뭡니까? 전체는 가와 나의 합이 전체가 되겠지. 75. 따라서 가는 75의 25분의 9입니다.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27이 되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나는 몇 분의 몇? 전체 25분의 16이 되겠지. 근데 전체가 얼마야? 가랑 나의 합인 75. 75의 25분의 16입니다. 얘도 계산해주면은 48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둘의 넓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48에서 27을 뺀 21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차이를 물어봤잖아.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차이에 주목하자. 가가 얼마인지 나가 얼마인지 굳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둘의 차이만 구하면 되니까. 먼저 가는 봅시다. 가는 전체 25분의 9만큼 있었고 나는 전체 25분의 16만큼 있다는 거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 그러면 나는 가보다 전체 몇 분의 몇 만큼 큰 거야?
25분의 16에서 25분의 9를 빼주면 25분의 7이지. 따라서 나는 전체에 25분의 7만큼 더 크다는 거네. 그치? 근데 전체가 얼마였어? 가와 나의 합인 75. 따라서 둘의 차이는 75에 25분의 7만큼 이라는 거야. 약분해서 계산하면 아까처럼 21이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 가 대 나가 아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으니까 9대 16이었잖아. 그치? 자, 근데 가랑 나 더한 게 75가 돼야 되거든. 75? 그럼 봐봐.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잖아. 둘 사이에 맨 처음에 전항과 후항의 합 또는 맨 처음에 전항과 후항의 차를 구한 다음에 전항 후항에다가 몇을 곱해줬냐에 따라서 그런 게 몇 쌍 있었다. 이런 거 했었어. 자, 둘의 합 보자. 자, 맨 처음에 9랑 16 둘의 합 얼마입니까? 25지? 근데 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75가 돼야 돼. 그러면 25가 몇 세트 있어야 돼? 3세트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야지 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의 차이 보자. 둘의 차이. 여기 9대 16에서 둘의 차이 얼마? 7이었지. 근데 아까 합이 75가 되려면 전항후항에다가 30 곱했잖아. 그러면 차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도 7이 3개가 있네. 그래서 21. 이렇게 해서 차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좀 이건 좀 오바 같은데요, 좀 어려운데요 싶으면은 이것까지는 약간 좀 투머치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알아두세요.